어제는 2022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증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2022년 단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지금은 미국 증시를 지속해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비중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의 비중을 높여가는 구간 중에서 2022년에는 글로벌 전체 투자 비중 중에서 한 60%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아주 장기적으로는 80%까지 끌어올려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가계 순자산 나누기 GDP 수치를 보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치를 보면 정말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현재 수준이 6.24배입니다. 6배가 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높다 이렇게만 느끼시겠지만 다른 국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약간 비슷한 다른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 순자산 나누기 가처분 소득의 숫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636%로서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다른 선진국인 독일 500% 정도 수준에서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400%대 수준이니까 미국이 1.5배 이상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411%로서 미국의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국 증시가 버핏 지수로 들여다보면 시가총액 나누기 GDP 숫자를 놓고 보면 200%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순자산 가치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미래를 들여다볼 때는 미국의 어떤 나이별 순자산 가치와 인구 규모 그리고 또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30, 40대의 인구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가장 큰 부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 위주로서 그 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보다도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더 높다는 점이 미국의 젊은 층의 부의 증가가 연결되면서 향후 미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차트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얘기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파란색 선은 보시면 계속해서 미국은 노동 인구가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 중국은 급격하게 2020년 이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미국이 베이비 붐 시대를 경험했었을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다우존스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 시대를 보시면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에 보시면 엄청나게 큰 이 노동 인구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다우존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그마치 415%나 크게 상승을 하는 구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 그럼 어떨까요? 현재 미국은 20대와 40대 인구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도 2026년에서 2029년 사이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주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어떻게 보면 2025년까지 최소한 상승을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1980년대부터 2012년대 생의 시대가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미국의 경쟁력은 점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금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총노동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고 또 인구의 생산성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 임금 상승률은 아주 높게 나오기보다는 천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시대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대형 성장주라고 하죠. IT 관련 기업들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시대가 향후 20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항상 생각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인 추세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은 보통 17년에서 19년의 사이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2009년부터 계산을 하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아까 인구 구조와 맞물리는 숫자의 고점 형성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투자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투자를 늘릴 때 우리는 철저하게 대형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13개 대표 종목의 이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상승 여력이 얼마나 높게 나오고 이 상승 여력이 나스닥 100 지수 대비해서 또는 나스닥 전체 지수 대비해서 또는 S&P 500과 뭐 중소형주 다우존스의 지수의 매력도와 비교를 하면서 그 상승 여력을 보면서 우리가 증시에 대한 고점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미국 투자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직까지는 현재 수치로는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성장주들이 정말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13개 종목의 평균은 38.6%의 상승 여력과 지금 예상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자그마치 42.6%가 나옵니다. 이는 나스닥 100보다 훨씬 높고 상승 여력이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은 한 34%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스닥 전체는 20%대, 그리고 S&P 500은 8%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 여력이 훨씬 높고 큰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대형 성장주 위주로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